여보, 왜 당신이 여기에?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당신이 편지로 고백했으니 저도 고백할 차례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는 자신의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주일 전에 확진받았어요. 그런데 당신 행동을 보니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아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가을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속 쓰림 때문이었어요.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였습니다. 요즘 스트레스가 많나라고 생각하며 찬물로 얼굴을 두드렸죠. 부엌으로 나가니 아내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일찍 깨서. 남편은 평소처럼 신문을 펼쳤지만 글자가 평소보다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썼다 반복하며 이상하네. 안경을 바꿔야 하나라고 중얼거렸어요. 당신도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예요. 아내가 웃으며 계란 후라이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평소 좋아하던 계란 후라이 냄새에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들었어요. 냄새가 좀 이상한데? 이상해요? 평소와 똑같이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남편은 몇 입 먹고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입맛이 없네. 어디 아프세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별로 안 고파서. 하지만 속으로는 음식을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목 넘김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요즘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얼굴이 좀 마르신 것 같은데. 아내의 관찰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도 느끼고 있던 변화를 아내가 눈치챈 거였거든요. 그런가? 별로. 그래도 한번 건강검진 받아보세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벨트를 매다가 멈췄습니다. 평소보다 한 칸 더 조여야 했어요. 언제 이렇게 살이 빠졌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로 볼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서 동료가 요즘 다이어트 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남편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어요. 다이어트는 무슨 그냥 바빠서 그런가 봐. 하지만 점심때 식당에서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한 숟가락 먹고는 더 이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업무를 보다가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잠시 책상에 엎드려 쉬었습니다. 과로인가? 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특별히 바쁘지도 않았거든요.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나아졌지만 뭔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소화제를 샀습니다. 요즘 소화가 안 돼서요. 약사가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으니 충분히 쉬세요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을 받았지만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스쳤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오늘 어떠셨어요? 라고 묻는 아내에게 괜찮았어 라고 대답했지만 저녁을 먹을 때도 몇 숟가락 뜨지 못했어요. 아내는 정말 병원에 가보세요. 걱정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응, 시간 나면 가볼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병원에 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날 밤 남편은 잠들기 전에 자신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배 부분이 평소보다 많이 들어간 것 같았어요. 단순히 살이 빠진 게 아닐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괜찮을 거라고, 단순한 컨디션 난조일 거라고 자신을 달랬죠. 며칠이 지나도 남편의 식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차려주는 식사를 거의 건드리지 못했어요. 정말 걱정돼요. 이러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내의 걱정이 점점 커졌습니다. 과장하지 마.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남편은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속으로는 자신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잠들기 전 복부에서 느껴지는 묵직한 불편함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남편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침에 약간의 핏기가 섞여 나온 거예요. 잇몸에서 피가 난 거겠지라고 생각하며 칫솔을 받고 다시 닦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아내가 직접적으로 물었을 때 남편은 잠시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까?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 그날 오후 남편은 결국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촉진 후 일단 기본 검사부터 해보시죠라고 말했어요. 피검사, 소변검사, 그리고 복부 초음파까지.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평소보다 아내에게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퇴근하면서 꽃을 사오기도 하고 설거지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정해졌어요? 라고 묻는 아내에게 원래 다정했잖아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세요. 남편은 뭔가 이상한 게 있나요? 라고 물었지만 의사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라며 말을 흐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물어볼 때 남편은 별거 아니래. 그냥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 보자고 하네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날 밤 남편은 인터넷을 검색해 봤습니다. 자신의 증상들을 하나씩 입력해 보니 나오는 결과들이 모두 심각한 병들이었어요. 설마라고 생각하며 컴퓨터를 껐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어요. CT, MRI, 내시경까지. 검사를 받으면서 남편은 이 정도로 정밀하게 검사한다는 것은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들의 표정도 어딘지 조심스러워 보였거든요. 2주 후 남편은 혼자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어요. 췌장암 사기입니다.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고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얼마나 남았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6개월, 치료하지 않으면 2-3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의사의 대답에 남편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가족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말씀이 아니요.
절대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리의 모든 것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의 장난치는 모습, 연인들의 데이트, 모든 게 자신과는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들어서니 아내가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래. 스트레스성이라고 하네. 거짓말을 하는 자신이 비참했지만 아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제 푹 쉬세요. 그날 밤부터 남편은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혹시 자신처럼 몸에 이상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아내도 요즘 식사량이 줄었고 가끔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설마 이 사람도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남겨지면 너무 외로울 거라고 자신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올까?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갑자기 웬 여행 얘기예요? 그냥 요즘 우리 둘 다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서 기분 전환도 할 겸 남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근 남편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더 다정해졌고 자주 자신을 바라보며 때로는 슬픈 표정을 짓기도 했어요.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강릉이나 속초 쪽으로. 그날 밤 남편은 컴퓨터 앞에 앉아 펜션을 검색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조용한 곳, 두 사람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을 신중하게 골랐어요. 예약을 하면서 마지막 여행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3박 4일로 잡았어. 남편이 말했을 때 아내는 그렇게 길게요? 라고 물었어요. 가끔은 긴 여행도 해야지. 우리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겠어. 남편의 말에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남편은 평소보다 훨씬 꼼꼼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들, 따뜻한 옷가지들, 상비야까지.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어떡해요? 라는 아내의 말에 혹시 모르니까 준비성이 있어야지라고 대답했습니다. 출발 당일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아내를 위해 준비한 목걸이와 편지를 가방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편지에는 자신의 진실과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많이 챙기셨네요. 아내가 가방을 보며 웃었습니다. 바닷바람이 차다잖아.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남편의 세심한 배려에 아내는 고마웠지만 왜 이렇게 유난스러울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자동차에 짐을 싣고 출발할 때 남편은 음악 틀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는 옛날 가요가 흘러나오자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남편은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꾸 아내의 모습을 곁눈질로 바라봤습니다. 이 모든 순간들을 마음에 새기려는 듯이 당신 길 좀 봐요. 자꾸 저만 보시면 위험해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을 때 남편은 미안, 오랜만에 둘이 나들이 하니까 기분이 좋아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시선이 너무 간절해서 아내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는 동안 남편은 화장실에서 몸의 변화를 확인했어요. 복부의 통증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나와서 커피 마실까? 라고 아내에게 물었지만 사실 커피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당신은 요즘 커피 잘 안 드시잖아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언제부터 아내가 자신의 변화를 그렇게 세심하게 지켜보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뭐가 특별해요? 당신과 함께하는 여행이잖아.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습니다. 펜션은 언덕 위에 있어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와, 정말 예쁘네요. 아내가 감탄하며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장면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라고 마음속으로 새겼어요. 사진 찍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평소 사진 찍기를 좋아하지 않던 남편이 흔쾌히 응했어요. 하나 더 찍어요. 또, 나중에 보려고요. 남편은 너는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이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자주 잡았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정했습니다. 당신 오늘 좀 이상해요. 아내가 말했을 때 뭐가 너무 다정해요. 평소와 달라서 나이가 들수록 당신이 더 소중해져서 그래. 저녁은 바다가 보이는 횟집에서 먹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회와 매운탕이 나왔지만 남편은 몇 점만 먹고 젓가락을 놓았어요. 왜 안 드세요? 나는 당신이 맛있게 먹는 거 보는 게 더 좋아. 하지만 아내도 평소보다 적게 먹었다는 걸 남편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남편은 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화장실로 갔어요. 변기에 구토를 하고 나니 핏기가 섞여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보니 충격이었어요. 물을 내리고 세수를 하며 조금만 더 버티자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아내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화장실 좀. 남편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난 남편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젯밤에 회를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 금방 나아질 거야. 하지만 아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오늘 일출 보러 가는 거 취소할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을 때 남편의 반응이 격했어요. 안 돼.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하지만 당신 몸이 괜찮다고 했잖아. 남편의 간절한 모습에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정동진으로 가는 길에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도 자주 인상을 찌푸렸고 손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운전할까요? 아내가 제안했지만 남편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가면 돼.
해변에 도착해서 일출을 기다리는 동안 남편은 벤치에 앉아 쉬어야 했어요. 얼굴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아내가 남편의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겠어요. 아니야, 일출 보고 가자.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남편은 아내의 감탄하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응, 정말 아름다워. 남편은 해가 아니라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고통을 잊고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했어요. 아침 식사 때 남편은 미역국 한 숟가락도 제대로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상해요. 평소에 미역국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아보니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아니야, 여행 마저 하자. 오전 내내 경포대를 돌아다녔지만 남편은 자주 쉬어야 했어요. 걸음걸이도 불안정했고 말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당신 정말 어디 아픈 거 맞죠?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아내가 다그쳤지만 남편은 여전히 괜찮다고만 반복했어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간 식당에서 남편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렸어요. 정말 이상해요. 평소 드시던 음식들인데 아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단순한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거든요. 둘째 날 오후 펜션으로 돌아온 남편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119 불러야겠어요. 아내가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남편이 손목을 잡았어요. 제발, 조금만 더. 왜요? 왜 병원에 가기 싫어하세요? 남편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이걸 내일 아침에 읽어줘. 뭐예요, 이게? 약속해줘. 내일 아침에. 아내는 편지를 받으며 불안한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남편의 표정이 너무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날 밤 남편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고 열도 계속 올랐어요. 아내는 남편 곁에서 밤새 간병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속만 태웠습니다. 편지를 읽고 싶은 충동이 몇 번이나 들었지만 남편과의 약속을 지켰어요. 새벽이 되자 남편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고마웠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요? 정신 차리세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동안 행복했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전 10시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려 했어요. 어디 가세요? 바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아내가 부축해서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바다를 바라보며 정말 아름다워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내에게 사랑해라고 속삭인 후 의식을 잃었습니다. 여보, 여보. 아내가 119에 신고했고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남편은 거의 혼수 상태였어요. 응급실로 옮겨지는 동안 아내는 남편이 어제 준 편지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편지를 읽을 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 췌장암 말기래. 하지만 당신에게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어서 이런 계획을 세웠어. 사랑합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아내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당신도 참 바보네요. 라고 중얼거리며 자신의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아내 자신이 일주일 전에 받은 진단서였습니다. 봉투에는 췌장암 3기라는 진단명이 적혀 있었어요. 사실 아내도 2개월 전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고 있었어요. 급격한 체중 감소, 소화불량, 복통. 하지만 남편이 요즘 유난히 자신을 챙기는 모습을 보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고 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검사를 계속 미뤘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여행을 제안했을 때 아내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도 어디가 아픈가? 그래서 병원 검사를 받으러 갔던 건가? 하지만 본인도 결과를 듣고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여행 내내 아내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모두 이해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자고 했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을 바라봤는지, 그리고 편지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의사 선생님, 아내가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어요. 남편 옆에 침대 하나 더 놓아주세요. 왜 그러시는데요? 의사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내는 자신의 진단서를 조용히 보여주었습니다. 의사는 진단서를 보고 경악했어요. 이런, 부인께서도 같은 병을. 네, 저희가 참 바보 같죠? 서로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숨기다가 이렇게 됐네요.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3일 후 남편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눈을 뜨자마자 아내는 어디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옆에 있어요. 간호사가 커튼을 걷어주자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아내가 자신과 똑같이 병원복을 입고 누워 있었거든요. 여보, 왜 당신이 여기에? 남편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당신이 편지로 고백했으니 저도 고백할 차례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는 자신의 진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종이를 보고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일주일 전에 확진받았어요. 그런데 당신 행동을 보니 뭔가 느낌이 왔거든요. 아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럼 여행 때도 알고 있었던 거야? 네, 다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자고 했는지, 왜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바라봤는지, 그리고 편지도 쓰고 있다는 것도요. 아내의 말에 남편은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혼자 결정해서. 저도 미안해요. 저도 혼자 결정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죠? 남편이 물었어요. 함께 하면 되죠. 처음부터 그랬어야 했는데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병실로 들어와 두 분 다 상황을 이해하고 계시는군요라고 말했어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두 분 다 비슷한 상태입니다. 길면 한 달.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가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병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비밀이 없어지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병원에서 보낸 첫 주는 두 사람에게 신혼 시절 같았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사는 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네. 남편이 말했어요. 맞아요. 서로 눈치 보느라 더 힘들었어요.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우리 결혼 40년 동안 이렇게 많은 얘기 해본 적 있었나? 남편이 물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제라도 늦지 않았네. 두 사람은 마치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어요.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아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당신이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 정확하네요. 그때 당신이 너무 긴장해서 커피를 쏟았잖아요. 그때부터 당신한테 마음이 갔어. 내가 실수했는데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걱정해주면서 남편이 아내의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때 당신이 좋았어요.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이 40년이 지나도 그때 감정이 생생했어요. 후회되는 일 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당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후회돼. 맨날 일 핑계 대고 저는 당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자주 하지 못한 게 후회돼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많이 해요. 사랑해요, 여보.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새신랑 새신부처럼 수줍게 웃었습니다. 옥상 정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하는 것도 일상이 되었어요. 우리 참 바보 같았죠? 아내가 말했어요. 서로 걱정된다고 숨기고 있었으니. 하지만 그만큼 서로 사랑했다는 거잖아. 남편의 말에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녀들이 찾아와서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라며 울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어. 남편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 아빠, 엄마가 서로 돌봐주시니까 마음이 놓여요. 우리 자식들 잘 키웠지? 남편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네, 정말 잘 키웠어요. 손자들도 건강하게 잘 클 거야. 우리가 하늘에서 지켜볼게요. 가족에 대한 걱정을 털어내며 두 사람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졌어요. 2주째가 되자 두 사람은 병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잘 잤어요? 라고 인사하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비록 많이 먹지는 못했지만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소중했어요. 오늘은 뭐 할까요? 아내가 물으면 남편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자라고 대답했어요. 때로는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 때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병실 안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간병인들도 두 사람의 모습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부부는 처음 봐요. 40년을 함께 살아도 저렇게 사랑스러울 수 있구나. 병실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우리 결혼 사진 가져와 달라고 할까? 라고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딸이 가져온 결혼 사진을 보며 두 사람은 그때를 회상했습니다. 정말 젊었네요.
그때도 예뻤지만 지금도 예뻐.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뭐가 되고 싶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다시 당신 남편이 되고 싶어. 저도 다시 당신 아내가 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3주째가 되자 두 사람의 상태가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여전히 평화로웠습니다. 무서워? 남편이 물었어요. 당신과 함께니까 안 무서워요.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은 서로가 있어서 두렵지 않았어요. 다음 생에도 만날까? 아내가 물었어요. 만날 거야. 반드시 만날 거야. 남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도 저랑 결혼해 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100번이고 당신과 결혼할 거야.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는 두 사람이었어요. 4주째가 되자 의사는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내도 의사에게 부탁했어요. 마지막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났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병실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아내가 말했어요. 우리를 위해 하늘이 축복해 주는 것 같아. 남편도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정말 고마웠어요. 아내가 먼저 감사 인사를 했어요. 뭐가 40년 동안 제 곁에 있어줘서 저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해줘서 내가 더 고마워. 당신 덕분에 행복한 인생이었어. 두 사람의 눈에는 평생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의 호흡이 점점 얕아졌어요. 하지만 표정만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직 손 느껴져?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따뜻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병실로 몰려들었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자녀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도 사랑한다. 서로 도우며 잘 살아라. 남편이 마지막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가끔 우리 생각도 해줘. 아내도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행복했어? 남편이 속삭였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에 만나면 첫눈에 알아볼 수 있을까? 당연하죠. 몇 번을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알아볼 거예요. 간단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40년간의 모든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남편이 먼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여보, 아내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꼭 잡았습니다. 10분 후 아내도 평화롭게 따라갔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두 사람의 손은 꼭 잡혀 있었고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이렇게 평화로운 임종은 처음 봄이다라며 감동받았어요. 두 사람은 마지막까지 서로를 사랑하며 두려움 없이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병실에는 40년간 함께한 부부의 깊은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하늘에는 별이 유독 밝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별빛을 보며 두 사람이 함께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어요. 진정한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두 사람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